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쎄 현대인들 중에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고 혈뇨가 나오고 또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사실 병원에서 어떤 처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답답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신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토피 환자분들, 천식, 이렇게 면역질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 케이스 중에서도 또 그러니까 아토피만 있는 게 아니라 아토피 환자가 뭐 간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환자분들이 직접 치료했던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또 질병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굉장한 그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었고요. 거의 뭐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는 정말 중증의 환자였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지만 성공을 하질 못했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저도 조금 더 각별하게 있고, 또 이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요. 올해 2월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알러지 검사와 그리고 혈액 검사였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에서 아토피 면역질환 환자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검사 6가지가 있는데요. 간 기능. 사실 간 기능은 치료와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좀 안심하고 드시라는 의미에서 간에 손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간장애가 있거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영양소로 작용을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신장 기능,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 그리고 비타민 D 레벨을 알 수 있는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독성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지 꼭 치료에 딱 접목시키기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알러지 검사는 뭐 무궁무진했고요. 뭐 쌀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말 뭐 수십 가지의 알러지 원인이 되게 많아서요. 음식을 제한하기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뭐 쌀도 있는데 보리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그러면 사실 곡물로 먹을 게 없고 학생인데 학교에서 우유도 급식도 했는데 우유도 있고 계란도 있고 뭐 옥수수, 뭐 귀리, 뭐 너츠류 먹을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였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제가 갑상선 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제가 생략하고 갈게요. 근데 우리 이 학생한테 가장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요. 단백뇨가 포지티브 1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 단백뇨를 소변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원래는 네거티브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분자를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구체라고 하는 신장에 사구체라는 이 거름망이 있는데 이 거름망이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에 뭔가가 손상이 되게 되면 빠져나온다는 거죠. 큰 덩어리들이. 왜냐하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거름망이 깨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물 거름망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구로 다 음식물이 쏟아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에 그 사구체라고 하는 거름망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그 물질인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가 트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조금 빠져나오는 단계, 그리고 포지티브 1은 좀 더 많이 빠져나오는 단계,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까지 가면요 거의 많이 망가졌다고 판단이 돼서 신장을 뭐 CT를 찍어본다거나 좀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투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장을 어떻게 하면 좀 복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영양소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원자는 이런 자가면역질환 환자 중에서 이 신장이 망가진다 그러면 이거를 류마티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내 피부를 공격하거나 내 갑상선을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관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내장계관까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한 일인데, 실제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류마티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학생한테도 저는 그래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간하고 비슷하게 또 어떤 식품의 독성이 있으면 신장도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또 부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건데, 이 환자가 처음에 검사를 했고요.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트레이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품 나오는 것도 본인이 자각하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네거티브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백뇨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영양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자가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질환으로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약하게 해서 이 신장을 치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가 우리 몸의 세포를 항염 물질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장도 다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혈관도 하나의 세포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연결에서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세포를 바꿔줌으로 해서 신장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깨진 상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혈관을 복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이런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특히 감마리놀렌산 같은 걸 고용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혈압이 정말 많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혈관 자체가 유연성도 좋아지고 염증도 억제시킨다는 거죠. 제가 혈압을 유연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혈압이 생기는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염증입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받는다는 거죠. 그 손상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혈관을 신장이라고 하는 미세 혈관으로 그대로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면요, 신장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혈관을 다 지나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좋은 그 염증 유발하는 인자를 억제시켜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그리고 염증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유연성을 좋게 하면서 거기서 받는 혈압이라든가 이런 염증 손상으로 복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이 좀 손상이 가는 분들은 꾸준하게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이 정말 잘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그게 정말 어떤 개선되고 치료 효과까지 유지가 되려면 제품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달맞고 종자위에 대해서 이걸 먹고 있는데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감마리놀렌산 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감마리놀렌산은 정말 우리가 어떤 자연물에서 얻기가 힘든 지방산이에요. 굉장히 소량밖에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얼마나 잘 뽑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감마리놀렌산 이거 먹고 있는데 이게 1300ml짜리래요. 1300ml짜리의 감마리놀렌산을 어떻게 드시지? 그렇게 많은 용량이 나오려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된 거를 자꾸 늘려가지고 확대를 해서 봤더니 전체 용량은 1300ml, 감마리놀렌산 용량은 300ml. 300ml도 상당히 높은 용량이긴 한데, 그러면 나머지 1000ml는 뭘까요?
나머지 1000ml는 오메가6 지방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축적되면 안 되는 그런 독성 중성지방을 만들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그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300ml를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한테 몸에 해가 된다거나 독이 될 수 있는 1000ml랑 같이 드신다 그러면 이 제제를 드셔야 맞을까요? 안 드셔야 맞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아, 그런 제재였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말륜산 선택을 정말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일본에서 이 간말륜산 제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환자를 위해서 포커싱을 했냐면은 신장 투석 환자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 간말륜산 편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신장 기능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좋은 오메가3와 좋은 간말륜산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드시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